자, 41페이지 이제 진행할 거고요. 41페이지에는 포문이 한 개 나오는데 바이트하고 인티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티자에 해당되는 게 나와서 출력을 해보자. 이제 계속 출력을 해보자. 디폴트 패키지에다가 소스를 보니까 패키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폴트 패키지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하신 다음에 그 퍼블릭 클래스 메뉴에 클래스니까 클래스 만들라는 거구나. 클릭 하시고 클래스 이름은 지금 현재 garbage value garbage value v value example 예, 가비지가 뭐였죠? 가비지 예? 예, 쓰레기 예, 뭐라고? 아, 자잘한 쓰레기 예, 다 쓰고 남은 이런 뜻이죠. 남아있는 자 이렇게 쓰시고 메인 체크해야 되니까 체크하시고요. 이제 메인은 연습을 여러분들은 혼자 하시는데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자동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오죠. 에더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여쓰기가 나오고 그 한 줄 두 줄 뜨는 건 상관이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들여쓰기는 좀 맞춰서 해주시고요. 그다음 바이트 썼습니다. 바이트 작성놨고 var 1 이꼬르 125라고 썼습니다. 세미콜론 끝났습니다. 오리 없죠? 경고가 한 개 나오고 있어요.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int 썼습니다. int var 2 이꼬르 125 세미콜론 그 바이트는 몇 바이트짜리? 1바이트짜리 인티저는 몇 바이트? 4바이트 얘는 바이트는 몇 가지 쓸 수 있어요? 최고 쓸 수 있는 게 예, 127까지 쓸 수 있어요. 얘는 몇 가지 쓸 수 있어요? 몰라요. 그죠? 모르는데 21억 뭐 어쩌고저쩌고 그죠? 21억 이상 이렇게 정도를 쓸 수 있어요. 네. 예, 그거 외우려면 힘드니까 그냥 인티저도 래퍼 클래스가 있다. 대문자 인티저 이렇게 풀네임 쓰고 점 맥스 언더바 밸류 이거 있습니다. 그 찍어보시면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나오세요.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바이트의 최대에 해당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바이트 최대 허용 최대 양수입니다. 양수 예, 이를 찍어 출력을 한번 해볼 거고요. 출력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소 이렇게 해서 쓰시고 쌍따옴표 찍고 여기에 이제 바이트라고 쓰시고 바이트 최대 허용 숫자를 한번 찍어볼게요. 땡땡 계속 이어붙이는 거는 플러스 쓰시면 됩니다. 플러스 사용하시면 이제 더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앞에 문자열이 나오면 문자열로 계속 이어붙이기를 해라 이런 의미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트니까 래퍼 클래스 바이트 쓰시고요. 점 그 다음에 맥스 밸류 이렇게 써서 찍어라. 이거를 이제 복사부 쳐넣기 하고요. 지금 인티저 int 최대 허용 숫자 그리고 여기다가 인티저 이거 한글이네 이런 예, 인티저 이렇게 쓰시고 저장하시면 래퍼 클래스 여기 대문자 맨 앞에 대문자네 맨 앞에 대문자 클래스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요? 자동으로 올라갔어요. 얘는 스태틱으로 설하는 거예요. 스태틱 고정의 자동으로 올라간 거라서 변수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변수 이름 써가지고 소문자로 쓴 게 아니라 대문자로 썼죠. 이름 그대로 쓰시면서 대문자니까 클래스 안에 래퍼 클래스고요. 그 안에 요게 있어요. 점 앞에 있는 거 안에 점 뒤에 있는 게 있어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딴 데 갔어. 예, 실행 컨트롤 F11 실행해 보시면 바이트는 최대 127까지밖에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는 21억 4,748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됩니다. 예, 한 21억 약 21억 정확한 21억이 아니라 약 21억 이상의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계속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그 125부터 시작을 해서요. 더하기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지고 출력을 해보자.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더하자 이 얘기예요.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5들 더하면 130이 됩니다. 그러니까 128부터는 못 써요. 바이트는 인티저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할 때
그 1부터 5, 그 0부터 했네요. 0부터 5까지 이렇게 더해서 해볼 건데 0부터 5까지. 그 0부터 5까지 하는데 요거 연산을 한 이유는 지금 연산을 할 거예요. 연산을 할 건데 연산 그 변수에다가 각각의 변수에 0부터 5까지 더하자 이거죠. 더해서 출력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최대 몇 가지 가냐면 125부터 0, 1, 3, 4, 5까지 더하니까 130까지입니다. 130까지 출력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되시겠죠? 네, 해보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게 125에서 1 더한 다음에 출력해보고 2 더한 다음에 출력해보고 3 더한 다음에 출력하고 0 더한 다음에 출력하고 맨 마지막에 5 더한 다음에 출력하고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쓸 수 있어요.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포문을 안 배웠다 그러면 이건 포문은 반복문을 의미하는데 반복 처리하는 걸 안 배웠으면 계속 한 줄 한 줄로 그냥 쓰셔도 돼요. 쓰셔도 복사부처럼 이렇게 해서 막 쓰시면 되죠. 예, 사용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출력하는데요. 실서 쓰시고 이제 VAR 1 플러스 0 이렇게 그 다음에 VAR 2 플러스 0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해 봅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더해서 VAR 1을 하는데 이 플러스 했네요. 플러스 1을 여기다가 1 더해서 이제 플러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자. 예, 플러스 이렇게 여기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해보자. 여기도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를 하자. 1 더하자 이런 얘기예요. 1 더하자. 얘도 플러스를 하자. 이렇게 써놨어요. 써놨고 요거를 몇 번 하냐면 5번 하시면 돼요. 0 뭐 쓰시고 1 더하고 2 3 이렇게 해서 계속 6번 더했네요. 131까지네. 131까지 126부터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뒤에 더하니까 125네요. 125 뒤로 더하니까 130까지 이렇게. 요거는 플러스가 뒤에 붙어서 제가 수정을 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5번 복사 붙여넣기 했죠. 이거 6번은 없습니다. 6번 7번 한 줄 지우는 거 컨트롤 D 한 줄을 지울 때 컨트롤 D. 제가 컨트롤 S를 눌러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그 옆에 있는 컨트롤 D를 눌러서 막 지우는 경우가 많아요. 지우고 실행 취소 컨트롤 G 눌러서 실행 취소 컨트롤 D 눌러서 한 줄 지우기 지웠다가 넣었다 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포분 돌렸을 때 실행되는 절차예요. 이거 이렇게 실행하고 얘들 또 실행하고 실행하자. 이걸 실행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소스랑 똑같이 나오십니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예, 나오셨죠? 125 잘 나왔고요. 여기 길 건너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125, 126, 127까지는 잘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128이 됐어요. 플러스 했는데 플러스 1을 했는데 마이너스 128이 됐습니다. 1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7. 요거 이제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에서는 오버플로우가 생겼다. 넘쳐버린 거죠. 내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보다 더 넘쳐가지고 저장이 돼서 이게 이제 뒤에 넘치게 사라져버리고 그 넘쳐져 있는 잔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잔내물만 남아있어서 128. 그 다음에 더하면 127. 또 더하면 126. 그래도 플러스는 계속 되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127 다음에 플러스 128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28로 가고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 여기가 127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28. 그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128이고 마이너스 127 이렇게 막 돌고 0 여기 중간에 0이 있고 막 돌다가 플러스 127 그 다음에 플러스 1하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128로 넘어가서 계속 돈다. 이렇게 계속 더하게 하게 되면 되셨나요? 원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닌데 동작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동작이. 왜냐하면 얘가 오버플로우가 생겨서요. 그 숫자가 넘쳐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사라지고 그 나머지 잔해물에 해당되는 게 저렇게 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서 사용이 된다. 예. 자, 이런 얘기고요. 요 얘기는 이제 뭐 나중에 연산자를 수식 연산하는 방법, 이진수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고 이제 자릿수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돼서 오버플로가 생기면 여기가 원래 0이었던 게 1로 바뀌면서 128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맨 앞에 1이면은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그 밑에 게 다 찼어요. 다 찼으면 1 더하면은 위에 게 한 자리 올라가겠죠. 올라갔을 때 0이었던 게 1로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쓰레기처럼 변하게 된다. 원하는 데이터 값은 아닙니다. 근데 정수는 125, 126, INT입니다. INT 정수 126, 127, 128, 129. 아, 연산 잘 되네요. 연산.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부터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이게 이 교재가 뒤에 있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쭉쭉 써놓은 교재예요. 이 교재가 뒤에 있는 걸 원래 이렇게 이렇게 짜놔야 돼요. 이렇게 짜놓으시고 되고 플러스도 원래 쓰시면 안 돼요. 근데 플러스 원래 쓰시면 안 되고 환장하죠? 이렇게 요걸 쓰시려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포문도 그렇고 이제 교재대로 설명을 할 거예요. 교재 설명은 자 퍼블릭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읊을 수 있죠. 퍼블릭 002 이런 뜻이죠. 퍼블릭 이게 002 이런 뜻은 누구나 이런 뜻이랑 똑같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어디서나 얘를 사용 가능해서 어디서나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이게 퍼블릭이죠. 이런 거를 접근 제한자라고 얘기하죠. 접근 제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바의 접근 제한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접근 제한자, 디폴트 접근 제한자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클래스가 이제 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반, 이제 학급, 학생 이런 뜻이고 또는 이제 수업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 모여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 클래스에는 클래스를 선언할 때 사용하시는데 클래스에는 뭐하고 뭐를 가질 수 있어요? 변수와 변수, 메소드. 동작을 시키는 처리문이 들어가 있는 메소드. 가로열고 닫고 가로열고 가로가로 붙으면 메소드. 안 붙으면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선언한다는 얘기는 앞에 타입이 나와야 돼요. 변수 앞에 타입, 메소드 앞에 타입. 나오면 선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타입이 나와서 하는 것은 선언이라고 하고 타입이 없으면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걔를 사용해서 처리하거나 저장하거나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클래스 이름이 뭐죠? 클래스 이름은 garbage, value, example. 클래스 이름입니다.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죠. 쓰레기는 의미 없는 내가 생각했던 값이랑 틀린 이런 걸 쓰레기라고 하세요. 데이터 쓰레기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의미가 사라진 내가 원하지 않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은 쓰레기를 그 데이터를 쓰레기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대한 쓰레기 값에 대한 예제가 있다. 예제. 요거에 해당되는 전문 용어는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에 해당되는 것을 번역을 하면 넘어가서 막 흘러요. 그게 플로우죠. 넘쳐 흐르는 거. 이걸 오버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컴퓨터에서도 이거 오버플로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내가 정해진 그릇, 크기, 사이즈 이거보다 더 넘어가요. 그걸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를 잘 하셔야 돼요. 영어. 무슨 영어 시간이야, 영어 시간. 코딩 시간이 아니라. 그죠? 예, 연습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자, 그런 거에 대한 예제입니다. 예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변수 값에다가 다시 저장해야 돼요. 플러스 1에서 저장하는데 플러스 1에서 저장하는 순간 여기다 이제 변수 값에다가 1 더하고 저장하는 순간 얘가 128이 넘으면 저장이 안 돼야 되는데 저장은 되면서 막 처리가 됩니다. 당장 128을 집어넣어라 이러면은 이제 오류가 나는데 플러스 1이라 이러면 오류가 안 나요. 그래서 플러스 1이라 이렇게 막 처리를 한 거예요. 플러스 1이라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요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바이트 선언은 변수 선언한 거 아시죠? 변수 선언하고 플러스 초기값 세팅한 거죠. 초기값 세팅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 꼴이니까 125를 변수 선언하고 자리를 만들고 125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바이트니까 이제 1바이트에 해당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최대 크기는 127 양수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것도 변수 선언입니다. 변수 선언 하셨고 플러스 얘도 초기값을 세팅한 거예요. 초기값 세팅을 한 거고 세팅을 했습니다. 얘는 지금 인티저니까 4바이트 크기만큼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약 21억 여기다가 써놨죠. 1바이트 127, 4바이트 21억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 허용하는 크기의 숫자를 저희도 써놨는데 요게 이제 127이 찍히죠. 127이 찍히고 얘는 뭐 약 21억이 찍힙니다. 약 21억 어쩌고 4, 7 어쩌고 그렇게 나오는데 약 21억이 찍히게 됩니다. 요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요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var 플러스 system.out.println은 프린트L은 시스템 안에 아웃이 있어요. 그 안에 프린트 출력해라 라인 출력하고 라인을 하게 만들어서 줄바꿈 해놓으세요. 출력한 다음에 이제 줄바꿈을 하는 거예요. 줄바꿈을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var 1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띄어쓰기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셔도 되고 바로 붙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플러스는 한번 띄워볼까요? 띄워보시면 오리가 안 나요. 오리가 안 나죠? 오리가 안 나서 계속 변수의 플러스나 이런 것들은 연산자로 사용을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플러스가 사라졌습니다. 애매모호해요. 이게 언제 연산되는지 따져보셔야 되고 뭐 한 개 잘못 쓰면 이게 잘못된 데이터가 돼버리니까 이런 걸 쓰지 않아요. 파이썬에서는 쓰지 않는데 자바에서는 씁니다. 파이썬보다 자바가 더 오래되긴 했어요. 요거는 뭐랑 동일하냐? 이게 동일한 것은 이제 var 1 이꼬르 var 1 플러스 1 세미콜론 이렇게 한 거와 동일하세요. 이렇게 찍은 게 동일하시는데 이게 플러스가 뒤에 붙었잖아요. 요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붙은 거와 뒤에 붙은 거 하는데 여기 이제 더해라 이런 뜻이에요. 더했는데 원래 127에서 더하면 125에서 더하면 126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25로 남아 있어요. 여기 더하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선 증가, 후 증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변수 뒤에 붙으면 후 증가입니다. 변수 앞에 붙으면 선 증가입니다. 선 증가.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 이제 뒤에다 써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뒤에 썼다는 얘기는 후 증가를 해라. 그러면 이제 system.out.println을 먼저 해요. 하고요. 가로 닫고 세미콜론. 요 두 줄을 쓴 거를 요렇게 한 줄로 쓴 거예요. 이렇게 한 줄. 사용한 거다. 이렇게 쓰시면 증가는 증가예요. 증가를 하는데 플러스가 후 증가입니다. 요거랑 같은 거는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미콜론 있으니까 이게 명령 하나, 두 개입니다. 두 개. var 1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125가 나오죠? 나오시죠? 뒤에 증가시켜라. 1 증가시켜서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이제 원래는 var 1 플러스 이렇게 쓴 거하고 동일하게 이거 하나만 썼다면 만약에 세미콜론 하나만 썼다면 뭐하고 같으냐? 이렇게 더해라 이런 거와 동일하십니다. 더하세요. 1 더하세요. 원래 var 1에다가 가져와서 1 더해주세요. 이렇게 씁니다. 자바에서는 이렇게 다른 코딩도 마찬가지인데 중복되는 걸 더럽게 싫어해요. 이런 꼴을 못 봅니다.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는 꼴을.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거랑 동일한 게 var 얘를 없애요. 얘를 없애면 플러스가 나오죠. 그럼 플러스 1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var 1 쓰시고 플러스를 앞에다가 이꼴 앞에다 붙입니다. 이렇게. 요걸 없애요. 요걸 없애니까 요걸 플러스를 요 앞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가져서 플러스 이꼴. 이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1 이렇게 씁니다. 3을 더하고 싶으면 여기다 3이라고 쓰시면 돼요. 요거 3이라고 바꾸시면 되죠. 됐죠? 네, 요거하고 동일한 게 이거란 얘기예요. 이거. 근데 이거라고 지금 현재는 이 처리문 중에서 이거랑 똑같은 거는 플러스 var 1이에요. 얘는 선 증가. 네.
뭘 후 증가, 선 증가 하는데 그 후 증가라는 것은 나중에 증가를 시켜라. 뭘 한 다음에 나중에 증가시킬까요? 뭘 한 다음에? 뭘 한 다음에? 네,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뭘 한 다음에 나중에 증가를 시켜요? 네? 예, 출력하고인데 나중에 연산이랑 같이 있으면 처리를 하고 출력 처리를 하고 연산 처리를 하고 증가를 시켜라 해요. 증가를 시켜라. 그러니까 출력 처리를 하고 여기다 써놨잖아요. 이거 같습니다. 뒤에 플러스가 붙었으면 출력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증가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두 줄을 쓸 거를 한 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줄밖에 없어요. 여기 한 개. 여기 플러스가 여기 플러스가 이쪽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요거 한 줄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같이 처리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 증가시키는 거죠. 이것도 같이 처리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는 선 증가시키고 후 처리를 해라. 증가를 먼저 시키고 처리를 나중에 해라.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 플러스가 여기 이쪽에 있는 게 앞에 붙는 순간 시스템.out.println이 뒤로 가는 거예요. 증가를 먼저 하는 거죠. 증가를 먼저 시키고 뒤에서 출력을 해라. 그러면은 126이 나오는 거죠. 플러스를 뒤로 붙이면 출력을 먼저 하고 뒤에 증가를 시켜라. 그럼 125가 나오는 거예요. 값이 1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 데나 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앞에다 붙이면 126이 플러스를 뒤에다 붙이면 125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래서 맨 처음에 125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 위치상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출력해라는 거랑 같이 안 쓰고 처리하세요라는 건 같이 안 쓰고 지금처럼 그냥 여기 주소 처리 두 번째 주소 처리한 것처럼 var 플러스 이렇게 붙어 있는 요 한 개 처리만 할 때는 앞에 붙이건 뒤에 붙이건 상관이 없어요. 앞에 붙여도 1 증가, 뒤에 붙여도 1 증가. 아시겠죠? 네. 다른 처리랑 섞여 있어야 의미를 가져요. 시스템.out.println var 1 플러스 그럼 뒤에 하니까 125가 출력되고 뒤로 된다. 근데 한 개만 딸랑 있어. 이렇게 var 1 플러스 이렇게 쓴 거하고 이 플러스 var 1 쓴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헷갈리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런 거 안 쓴다고요. 이런 걸 안 쓰고 실제적으로 연산해라 이런 얘기예요. 연산식 다 써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쓰시고 자바에서는 이런 걸 써요. 그래서 저도 많이 씁니다. 플러스 워낙 많이 써요. 포문에서 자바에서는 워낙 많이 쓰니까 이런 걸 이제 보시면서 후증가 요거 한 개만 있을 때는 의미가 없다. 플러스를 앞에다 쓰나 뒤에다 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요거랑 똑같은 거는 이제 var에다가 1 더하고 연산을 다 처리한 다음에 var에 다시 도로 집어넣어라. 이게 var에 똑같이 있으니까 var 썼던 거를 이렇게 쓰신 다음에 플러스에서 1 증가시킬 것 같으면 그냥 플러스만 쓰자. 이렇게 한 개 1만 증가시킬 것 같으면 플러스만 쓰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출력하고 이거 출력하면은 뭐가 나와요? 125 후 증가가 되죠. 밑에 것도 1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5. 그 다음에 요거는 126. 여기 증가가 돼서 126으로 돼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여기 출력은 125고요. 125. 이거 넘어가면 126이 되죠. 126이 다시 이쪽에 가서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126이 출력이 되고 다시 넘어가면 127이 되는 거죠. 127. 여기 출력할 때 여기 127, 128, 129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바이트가 몇 가지밖에 덧셈해서 몇 가지밖에 안 된다. 127까지밖에 안 된다. 여기가 127. 이고 그 밑에 있는 게 제가 원하는 거는 128이에요. 128. 근데 128이 안 되고 어느 밖에서 나온다? 마이너스 128이 나온다. 값이 틀리게 나온 거죠. 요게 오버플로우 때문에 그런 거죠. 넘쳤어요. 오버플로우. 플로우. 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값이 넘쳐서 여기 원래 플러스 0이었던 게 마이너스 1로 바뀌면서 더해서 이제 밀려 해가지고 그게 탁 더해서 이게
1이 돼버린 거예요. 1, 0, 0, 0, 0, 0 이렇게 돼버려서 걔를 마이너스 128로 마이너스 0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128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밑에 있는 것도 129를 원하는데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127이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 값은 여기 마이너스 값은 더하면은 그 숫자는 줄고 뒤에 마이너스가 그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면서 숫자가 주는 건 아시죠? 예, 마이너스 127보다 플러스 1한 거는 마이너스 127인 건 아시죠? 네, 이렇게 들어가서 얘는 오버플로우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긴 했는데 앞에 게 쓰레기니까 계속 쓰레기가 되는 거죠. 예, 얘는 오버플로우 보기보다는 얘는 그냥 앞에 게 쓰레기예요. 앞에 게 쓰레기면 계속 쓰레기. 계속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요게 요런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지금 요게 딱 맞는 얘기인데요. 앞에 게 쓰레기가 됐어요.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연산을 한 거죠.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연산을 하면 결론적으로 쓰레기가 나온다. garbage in, garbage out. GIOI. garbage in, GIGO. 이렇게 해서 GIGO. garbage in, garbage out. 이런 용어가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을 잘 해서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교재 설명합니다. 포문 돌렸죠?